자, 안녕하세요. 신성장 기술 매칭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제가 알고 있는 제가 현재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간략하게 한 10분 정도 내외로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현재 저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현재 공주대학교 게임 디자인학과에서 3D화 그리고 메타버스, 가상현실, 기타 등등에 관련된 기술에 대한 부분을 수업을 하고 있고 현직으로 재직 중에 교육계 쪽에 재직 중에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게임 회사에 계속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98년도부터 이제 게임 회사에 근무를 했었고, 그리고 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게임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영국에서 어, 공부를 공부를 하고 그쪽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2009년도에 한국에 들어와서 현재는 공주대학교 게임 디자인학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간략한 저의 소개를 마쳤고요. 빠르게 제가 알고 있는 기술적인 부분이랑 제가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어떤 일을 진행하거나 1대1 매칭이 돼서 제가 어떤 자문을 드리게 된다면 그거에 대한 부분들, 제가 어떤 부분에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거에 대한 어떤 부분을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어, 원래 전공은 감성공학, 인지공학 쪽입니다. 인지공학, 감성공학 쪽이고 회사에서 주로 하던 일은 3D 파트의 업무를 담당을 해봤습니다. 멀티미디어 쪽 관련된 업무를 영국에서 담당을 했었고요. 어, 지금 현재도 이제 학교에서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D와 메타버스, 가상현실, 뭐 융복합, 뭐 이런 부분들이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산업인력공단에서 또 이제 게임 개발 파트를 또 심사장을 맡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정부 기관의 여러 가지 융복합, 신성장 동력 관련된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자문 등을 맡고서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자문들 그런 것들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박물관 쪽이나 그 가상을 이용한 3D 박물관 이런 쪽에서도 박물관에 관련된 자문들을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울산에 있는 울산과학관 같은 경우 지금 아직은 이제 완공이 되지는 않았는데 그쪽 그 울산과 부산권에 있는 대규모 박물관에 VR 관련된 컨텐츠 자문 같은 거를 역할을 맡고서 그쪽에 자문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요즘 가장 핫한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아마 메타버스에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도대체 메타버스가 뭔가? 라는 얘기를 했는데 뭐 단어적인 정의는 지금 제가 여기서 적어 놓듯이 뭐 메타, 가상, 초월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고, 우선은 이게 왜 회사들이나 지금 업계에서 왜 빅 이슈가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단지 이제 어떤 청소년들과 젊은 세대들의 전유물처럼 느끼고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전 사회적으로 이쪽 가상과 특히나 이 어떤 촉매제가 된 부분은 이 코로나 상황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언택트 시대가 벌어짐으로 인해서 전 산업 전반적인 부분에 이런 부분이 좀 더 이슈화되고 있고 굉장히 파급 효과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이 부분에서 가장 크게 이제 이슈를 만들었던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은 그 로블록스라는 회사가 뭐 미국에서 굉장히 큰 성공으로 주식에서 대박을 쳤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로블록스뿐만이 아니고 엔비디아 CEO 같은 경우도
지금 트래비스 스콧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가수죠. 미국 가수인데 하나로 2천만 달러 한 총 45분 온라인에서 메타버스에서 220억을 45분 동안 벌어들였고요. 약 2,770만 명이 관람을 했고 동접자 수가 1,230만 명, 유튜브 조회수가 7,700만 뷰, 그리고 뭐 결국 따지고 보면은 9분씩 이 공연을 했는데 가상의 공간에서 공연을 했는데 3일 동안 5회 공연을 해서 45분 총 45분 동안 2천만 달러를 받은 수익을 벌어들였고 오프라인 공연 수익으로 1일에 170만 달러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인게임의 이벤트나 음악 및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미래 수익원을 이 포트나이트라는 메타버스의 가상의 세계에서 미국의 트래비스 스콧이라는 가수가 벌어들인 수익이 이렇게 됩니다. 자, 포트나이트와 마시멜로의 트래비스 스콧 인게임 공연 등 기타 등등의 뭐 파티 로얄 그 다음에 이거를 계기로 해서 라이브 공연 그리고 이런 파티 로얄이라는 걸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가상의 공간 안에 모여서 원형 공간의 메인 스테이지 안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아니죠. 가상의 캐릭터들이 모여서 그 안에서 콘서트를 보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고 이제 로블록스 같은 경우도 지금 온라인 콘서트 원 월드라고 2020년 4월에 이제 온라인 콘서트 열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 유명 가수들 아바 같은 경우도 싱글 앨범을 이 로블록스 안에서 메타버스 안에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공연들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여기에 기술적인 가장 큰 이슈가 되는 부분들은 모션 캡처 그리고 PBR 텍스처의 페이스 모션 트래킹 같은 것들이 아마 어찌 보면 이 모션 로블록스가 뮤직 콘서트를 가상의 메타버스 세계에서 열 수 있게 되는 가장 원동력이 되는 기술적인 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간단하게 제가 기술적인 파트만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Z세대가 모이는 공간이고, 자, 가상 코넥션 쭉 그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분들, 소니의 CEO 같은 경우도 메타버스가 앞으로의 비전이고 소니가 가야 될 길이라고 얘기를 했고, 뿐만 아니고, EA 같은 경우도 이런 얘기를 했고,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들 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보여드리면, 지금 이제 엔비디아의 대표입니다. CEO인데, 이 친구도 지금 이제 이분 같은 경우도 메타버스가 앞으로의 세상을 주도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 컨텐츠 사업 자체에서도 지금 블랙핑크 도 이 메타버스 안에서 어찌 보면은 이런 식으로 가상의 캐릭터로 팬 사인회와 이런 공연들을 연출함으로 인해서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고 실제 M세대와 MZ세대에 이렇게 어우르는 컨텐츠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좀 전에 블랙핑크도 그렇고 트래비스 스콧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게 이제 공연 장면입니다. 이렇게 공연을 하고 있고 실제 공연에서 이렇게 공연하는 모습들을 보여지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이런 것들 자체가 여러분들 이제 트래비스 스콧 캐릭터죠. 잠깐 광고가 떴는데 자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이 시장 자체가 아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성세대가 생각하고 있는 시장 자체가 이쪽으로 다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성의 어떤 부분들조차도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가장 간단하게 제가 이제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찌 보면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에서 보여주는 이러한 세상 지금 이 영화의 한 장면인데 이렇게 가상의 캐릭터들이 이렇게 대단히 전투를 하고 이렇게 모여서 지금은 이제 전투하는 장면이지만 가상의 공간 안에 모여서 콘서트도 보고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실 만한 BTS의 다이너마이트의 댄스 뮤지션 같은 경우도 뮤직 같은 경우도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트래비스 스콧의 포트나이트 플랫폼에서 최초로 공연을 했습니다. 댄스 공연 같은 경우는 자 이런 세상이 어찌 보면 메타버스의 앞으로의 미래의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기존의 세대들, 더 어린 나이의 세대들 같은 경우도 M세대, Z세대 또는 그 밑에 세대들 같은 경우도 이런 애니멀 크로싱, 그러니까 동물의 숲 같은 캐릭터들을 접함으로써 결국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메타버스와 벌써 굉장히 친하게 지나게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BTS의 이 공연 장면입니다. 메타버스 안에서의 공연 장면이고요. 이제 카운팅이 되면서 BTS가 처음으로 전 세계 최초로 댄스 공연을 포트나이트라는 게임 안에서 실제로 이렇게 BTS조차도 이렇게 포트나이트 안에서 공연을 다이나마이트라는 최초 싱글 이 댄스 공연을 하고 있고 앞에 보시면 캐릭터들이 와가지고 이 공연을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게 어찌 보면 이렇게 하나의 뭐 이렇게 젊은 세대들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젊은 세대들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 내용 자체가 어찌 보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포브스나 또는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유력 일간지에서도 앞으로의 대세는 메타버스로 갈 것이다. 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래픽카드 엔비디아의 대표이신 그 첸승 황 같은 경우도 미래의 세계는 메타버스로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에픽게임즈의 대주주이며 텐센트 게임사 같은 경우도 메타버스에 대한 투자를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돈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러면 이렇게 뭐 게임이나 이런 M셋이나 Z세대를 위한 이런 그 부분만이 이런 그 메타버스의 세계로 가고 있느냐? 제가 보는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몇 가지 예제를 보여드리면 지금 보여드리는 질레트 면도기 광고입니다. 이 면도기 광고조차도 유명한 게임 플레이어들을 데려다가 질레트 광고를 하고 있고, 또 요거 같은 경우는 자,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대표적인 게임인데, 그 학생들이 좋아하는 게임인데 루이비통이라는 그 브랜드와 함께 코오퍼레이션을 해가지고 서로 코업을 해서 루이비통 에디션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고 뭐 나이키도 작년에 이렇게 실제 그 게임 캐릭터의 옷을 상품화 시켜서 루이비통조차도 이렇게 하고 있고, 뭐 나이키도 같이 포트나이트와 같이 아이템들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고, 피파 축구 게임 같은 경우도 뭐 이런 관련된 프로모션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여기 상황에서 머물지 않고 점차 커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학생들 수업할 때 수업하는 내용인데, You create the narrative. 자, 지금 현재 같은 경우 이제 이게 거의 공짜로 풀리고 있는 그 휴먼 얼굴 페이싱 메타 휴먼이라는 크리에이터라는 겁니다. 무료로 배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람의 얼굴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으로 이렇게 가상의 캐릭터들과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이 사업군과 어떻게 보면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일들이 무궁무진하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이거는 우리만의 특화된 기술이다 하면서 기술을 꽉 닫아놨는데, 이제는 그렇게 꽉 닫아놓기보다는 오픈시켜 놓고 같은 기술을 공유하면서 사업적인 부분에 꼭 M세대와 Z세대뿐만이 아니고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기성세대들에게도 좀 더 쉽게 어프로치할 수 있게끔 이러한 기술적인 부분들이 점차 발전을 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또 예제를 보여드리면, 이 트윈모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공간을 만드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정말 큰 돈을 들이고 굉장히 비싼 몸값의 직원들을 고용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조차도 아주 심플하게 클릭 몇 번만으로도 아주 쉽게 이런 공간들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고, 이거를 활용할 수 있고,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수천 개의 에셋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저희 쪽 기술의 트렌드입니다. 이게 우리 기술이기 때문에 갖춰놓고 이걸 사용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범위에서 이제는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끔 유저들한테 풀어주는 역할이죠. 이런 것들이 저희 투입모션 같은 경우나 뭐 메타휴먼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좀 더 대중화되어 있고 이 기술을 갖다 써라. 너희들이 충분히 우리는 이런 기술들을 개발을 해놨으니까 너희들은 다 갖다 써라. 중소기업이나 작은 업체들 또는 큰 업체들에서 적당한 비용을 내고 또는 한번 써라. 쓰고서 이 기술을 활용하고 만들어서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내라는 게 지금 저희 트렌드의 기술입니다. 물론 이제 100% 공짜는 아닙니다. 100% 공짜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보여드렸던 메타휴먼이나 지금 이 트윈모션 같은 경우는 이제 에픽이라는 회사, 좀 전에 그 에픽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그 포트나이트라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거를 만든 회사에서 만든 기술입니다. 이 기술 같은 경우 현재 이 기술을 사용하는 거는 무료입니다. 무료로 체험하고 무료로 사용하지만 실제로 이제 게임 쪽에서는 이게 출시를 했을 때 어떤 5% 정도의 매출에 대한 그 이익을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만 쓸 것이다라고 가져놓는 시스템이 아니고 요즘 같은 경우는 유니티도 그렇고 언리얼도 그렇고 다른 기타 소프트웨어들이 우리는 기술을 제공해 줄 테니까 너희는 이거를 충분히 갖다 써라. 만약에 작은 중소기업이나 작은 업체들이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해서 혼자서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무료로 쓸 수 있게끔 배포를 해주고 무료로 배포해서 상용화했을 때 일정 퍼센테이지를 가져가게끔 자기네들이 기술을 가다 놓고서 이거를 독점하고서 다른 회사들은 못 써 하고 이제 그러는 분위기가 아니고 게임 회사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우리가 이 오픈 기술을 여러분들한테 다 뿌릴 테니까 그 뿌린 기술을 충분히 갖다가 너희 회사에서 또는 너희 개인적인 작품들 만들 수 있게끔 만들어라. 그런 분위기고요. 게임 쪽 파트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게임 개발하는 것 자체가 제가 처음에 게임 개발사에서 일했던 것처럼 98년도에 제가 처음 게임 개발사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처럼 되게 어렵진 않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요즘 젊은 세대들은 뭐 그래도 어렵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제가 느끼는 부분은 그때 98년도에 만들던 게임의 기술적인 부분보다 지금은 어찌 보면 가장 손쉽게 게임도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파생되는 관련된 기술들도 훨씬 더 손쉽게 유니티나 언리얼 같은 게임적인 기술을 활용해서 충분히 만질 수가 있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거는 이제 언리얼이라는 툴 자체입니다. 지금 전에는 이제 이 언리얼 하면은 뭔가 굉장히 어려운 기술들 사용하고 있고 이거를 쓰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할 텐데 현재는 지금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 언리얼.com으로 안 보이시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화면을 자, 언리얼 지금 요게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언리얼 회사입니다. 자, 요 언리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리얼.com 들어가셔서 여기 옆에 다운로드 누르시면은 공짜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밑에 내용에서 보면은 우리가 기술적인 파트가 이게 이쪽 부분에서 한정되어 있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게임이 나와 있지만 건축, 자동차 운송, 방송 라이브러리, 영화, TV, 시뮬레이션 관련된 분야들을 다 이렇게 다룰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이고 가장 큰 메리트는 어찌 보면 현재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료로 배포되기 때문에 퀄리티가 굉장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판입니다. 생각보다 지금 게임 파트 예제로 보여드리는 지금 이 뒤에 있는 것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퀄리티가 굉장히 높고요. 건축적인 파트도 한번 넘어가서 보여드리면 실제 설계하고 만드는 것들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런 건축적인 부분들까지도 만들 수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그 현대에서도 자동차 그 발표할 때도 뭐 기타 요즘은 이제 실제 그
그 시승식 같은 걸 못하니까 가상의 공간에서 이 플랫폼 같은 걸 활용해서 실제로 만들었고, 그 현대 자동차도 이 언리얼 플랫폼을 사용해서 시연회 같은 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는 방송 라이브조차도 지금 방송에서도 현재 이러한 기술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밑에 있는 기술들, 뒤에 있는 기술들이 다 현재 온에어로 실제 방송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자, 그리고 뭐 영화 TV에서는 뭐 적극적으로 이제는 이런 식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고, 뭐 아시겠지만 스타워즈 만달로리안 시리즈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스튜디오 안에서 이 언리얼 지금 보여드린 이 툴 가지고 다 100% 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훈련 시뮬레이션 파트도 마찬가지고요. 기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짧게 한 10분 정도 말씀을 제가 그 주무관님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좀 넘었네요. 여튼 10분이 넘었지만 이러한 기술들을 제가 수업을 하고 있고 학생들과 가르치고 있고, 기술이 제가 물론 이제 게임 디자이너과에서 게임 관련된 수업들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기술 자체가 게임에서 한정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금 응용되고 있고, 지금 어찌 보면 스타팅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누가 이 시작이 아직은 몇몇 그 선점한 업체들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선점하지 않은 분야들이 있는 무궁무진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응용을 하시고 중소기업 업체에서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해서 좀 더 가지고 있는 기존 기술과 이런 그 엔진의 기술 또는 이런 관련된 기술들을 활용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쪽 분야에 나아가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